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오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예,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중국 게임 개발사 페이퍼 게임즈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패션 스타일링 게임이죠. 샤이닝 니키라는 게임이 그 지난 5일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우리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지금 이유가 뭔가요, 부총장님? 네, 한복은 중국의 의상이라는 중국 누리꾼의 반발, 비판에 돌연 중단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한복은 한국 고유의 복식이라고 지적한 한국 국내 이용자들에게 중국을 모욕했다면서 비난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참 가관인 것은 중국의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아껴 나갈 것이며 국가 존엄도 지키겠다고 하면서 중국 당국은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서 흔히 말하는 알아서 기는, 알아서 깨갱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아서 깨갱. 아니 근데 황당한 게 이 중국 네티즌들이 게임 속에 등장하는 그 한복을 두고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 아니라 우리 명나라의 한푸 혹은 조선족의 고유 의상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때 아닌 복식 논쟁이 지금 붙게 된 거죠, 지금? 네, 일부 몰직한 일반적인 지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국의 네티즌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요. 예. 작은 일부분만 알고 더 큰 전체는 모르는 스스로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제가 반박을 해준다면요. 네. 먼저 맞습니다. 조선족의 옷이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족은 우리 한민족의 지류로서 한반도에 살고 있다가 중국으로 건너간 즉 우리와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 국적은 지금 중국 국적입니다. 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김치를 먹고 아리랑을 부르고 한글을 쓰고 전통의 의상인 한복을 입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조선족의 복장이다. 그래서 중국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작은 일부분은 알고 더 큰 전체는 모르는 헛소리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에도 적지 않은 한국 국적의 중국인이라든가 화교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먹고 입고 입는 중국의 전통 문화라든가 전통 음식이라든가 전통 관습 문화 같은 것도 다 한국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짜장면 우리나라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것이고 중국에서 기원한 거니까 중국 거 따로 있지만 짬뽕도 우리 혹시 거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요. 예. 모든 것이 다 중국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예를 들면은 얼마나 많은 중국계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 음식을 그대로 먹고 중국 옷을 그대로 입고 중국 문화를 그대로 향유하고 있습니까? 근데 미국이 중국인들이 아니라 중국계 미국인들이 문화이고 음식이고 복장이니까 미국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쪽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도 개의할 필요가 없는 헛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뭐 최근에 또 아이돌 그룹이죠. 블랙핑크가 이제 맨손으로 그 판다를 만졌다가 또 중국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고 또 방탄소년단 또 벤플리트상이죠. 그 수상 소감을 두고도 또 비난을 쏟아내기도 하고 요새 중국 쪽 네티즌들이 좀 문제가 좀 많네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정말 황당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존엄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숙한 의식을 깎아먹는 듯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인구가 15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보다 뭐 30배 정도 그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사회의 그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언행을 막을 수 없듯이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부 한심한 인간들이 행태를 보고 마치 전체 중국이 그러는 듯한 혹은 중국 정부가 그런 듯한 식으로 잘못 보도하고 또 우리 국민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네.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소중한 우리의 에너지를 허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이번 입장에 대해서 이것인 것입니다. 중국 한복은 한민족 고유의 전통 복장이라는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자기들도 알고 있는 것인데 또 한심한 자기들의 일부 국민들이 그걸 트집 잡아서 한중 양국 간에 또 외교적인 문제가 될 뻔했으니 이걸 갖다가 뒷수습하는 데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들이 과도한 애국주의라든가 민족주의 교육을 불어넣음으로써 잘못된 식으로 국수주의적인 방향 쪽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저 부총장님, 네. 이러다가 나중에는 또 대한민국도 중국이다. 거기 다 그 저 조선족들 있는 거 아니냐. 이럴 것 같아요 또 나중에. 그러니까 예? 나중에 중국이 그 나중에 얼마인지 모릅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품고 있는 국내외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많고 앞으로도 계속 쌓여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거 좀 매운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는데 이거 중국한테. 지금 상태로는 중국이 제가 자연사하기 전까지도 이렇게 잘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연하게 뭐 아랫배 소인배들이 뭐라고 그러는 것 같다가 어떻게 계속해서 대인배가 된 입장 성인의 입장에서 뭐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저 네티즌들 일부가 이제 좀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고 보통 이렇게 뭐 악플이라든지 이런 거 다는 사람들도 몇 안 되거든요 원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요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부총장님 드디어 좀 미국 대선이 끝났거든요. 네.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 바이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미 중일 외교에 대해서 우리 우수근 부총장께서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해서 특히 뭐 바이든 그다음에 일본의 스가 또 중국의 시진핑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외교 당국자도 이 점을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국민들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우리 외교 당국에 대해서 뭘 얘기하기 전에 예.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제는 더 이상 트럼프라든가 아베라는 스트롱맨, 고집불통의 이데올로기, 오로지 아베는 이데올로기, 구구파에만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스트롱맨들에 의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하신 바이든, 스가, 시진핑이라는 사람들이 새롭게 전개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 유연한 사고, 매우 유연한 사고의 지극히 현실주의자,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임자인 아베라든가 그 다음에 고집불통인 트럼프하고는 달리 철저히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도 굽히고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각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자기들이 주장도 굽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너희가 뭘 줘라는 식으로 타협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개하는 새로운 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유연한 현실적인 그런 사고로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외교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이든하고 스가 총리하고 또 시진핑 주석 다 좀 현실주의자고 유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요. 예. 아베 같은 경우는 전혀 뭐 이데올로기에 고집하는 바람에 대화가 안 통했는데 아니 그 아베가 집권할 때요. 부총장님. 네. 그 저 가수 김승덕인가? 그 아베 마리아 우리나라 노래 나오지도 않았어요, 방송에. 예? 진짜 그 가수로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게. 그럴 정도로 그 아베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피곤하게 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베 있을 때는 그래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중일 관계 같은 것도 조금도 진척이 안 됐는데요. 예. 이 스가 총리는 뭐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 정책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얘기인 것이고요. 스가 총리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죠. 스가 총리 가장 큰 특징은요. 이데올로기 이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은 포퓰리스트라고 평가받거든요. 예. 당장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정책이라면은 내 생각과 관계없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 총리가 집권을 하고 또 바이든도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보다는 그때의 여론과 그때 현실을 중시하는 시진핑은 뭐 실사구시유시 정책을 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 세 사람들에 의한 현실적인 정치가 외교가 전개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현실적인 외교를 했는가? 우리는 뭐 어떤 원리 원칙 이데올로기에 더 많이 생각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 되게 그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예. 만약에 그러면 그렇다면은 부총장님, 네. 우리 한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중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국가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좀 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였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참 저는 많이 걱정이 되고요. 일본이 가장 유리한 입장에 섰습니다. 예? 간단히 일본이요? 말씀드리면요. 네. 바로 이제 아베 총리 고집불통 아베에서 스가 총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되게 크고 예. 게다가 바이든이라는 현실적인 사람이 집권하게 됐다라는 것이 더 크게 됐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미국은 일본을 더욱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기간 내내 미일 관계는 밀월기라고 했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너무 황당하게 요구하든가 다양한 형태로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가해서 일본의 미국에 대한 일본 민심이 상당히 악화됐거든요. 예, 예.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경제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에 더 공을 들여야 되는 상태인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일본이 너무 미국 쪽으로 쏠려가지 않도록 하고 싶었는데 아베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고생만 했었죠. 예. 그런데 이미 스가 총리로 바뀌게 됐고 스가 총리는 집권하자마자 미국 위주로 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중국에 대한 열애를 보이고 있거든요. 후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일 관계도 개선될 여지가 생긴 것이죠. 한국에 대해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 막상막하로 원리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는데 스가 총리가 집권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한일 관계를 그래서 자기들이 양보를 하면서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계속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구도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주의자가 아닌 현실주의자는 스가 총리가 집권을 하고 바이든이 미국에서 집권을 하게 됨으로써 동북아의 향후 외교는 일본 스가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미국한테만 매달리고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고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는 꽉 막혀있기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기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한민족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더 이상 실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현실적인 그런 외교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참, 우리도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네요. 좀 복잡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자,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듣고요, 부총장님.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